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3번째 방송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경희 부센터장님을 우리 시민경찰 TV 스튜디오로 초청하여 우리 시민들의 정신건강, 또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코올 중독자 관리, 직업 재활 서비스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신앙송으로 13번째 시민경찰 TV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의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다 보면 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코 화려하지도 투박하지도 않으면서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제 삶의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를 곱게 간직하고 싶다. 부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먼저 그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김경희 부센터장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취득한 자격증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1급, 또 중독 정신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경력은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고, 노인 전문 요양시설 자예의 집 의무실장을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양주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 입사를 하셔서 현재는 그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부센터장을 맡고 계시며, 또 양주시 정신건강 심의위원으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시민경찰 TV 스튜디오에 이제 처음 이렇게 출연하셨잖아요.
저기 이제 카메라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경희 부센터장입니다. 시민경찰 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렇게 저는 새해 인사도 못 드렸는데 새해 인사까지 더 드리셨습니다. 그럼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나 아니면은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보건소가 있는 기관에서는 거의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한 260개 정도 그러면은 전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국에 있는 그 보건소를 네네. 두고 있는 시군구에는 네, 전부 거의 다 다 이제 있다고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처음에는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저희가 정신건강 질환에 대한 이제 그 상담으로 네. 아니면 사례 관리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이제 정신건강 증진 사업, 만성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 정신질환 관리 사업, 그다음에 자살 예방 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재난심리 지원 사업까지 다양하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많이 들었지만 정신건강이라고 한다면은 정의를 한다면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정신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은 어떤 유형들이 되겠습니까? 그쪽에? 일단은 가장 이제 그 정신 건강에서 문제가 네. 발생했을 때 네. 실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실제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면은 사실 치료가 필요 없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이제 다루는 그런 정신건강 영역은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이나 고위험군들을 가능하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받게끔 도와주는 역할, 이 역할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혹시 이제 그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네네. 어떤 약물 같은 거 이렇게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 데로 연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간혹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이제 상담 센터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 인프라에 대한 그런 그 유관기관에 대해서 상담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도움을 받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들 어떤 연계기관은 이렇게 촘촘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코로나 시기잖아요. 지금은 현재. 네네. 그러면 코로나 그 이전 시기하고 네네. 지금 코로나 시기하고 이제 내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네네. 또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상담 우리 센터에서 지금 현재 복지센터에서 네네네.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좀 구분이 됩니까? 코로나19 이전 시점에서는 사실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그 유관기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19가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대면으로 하는 것들의 제약들이 많아서 실제로 비교해 보면은 전화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위급하거나 아니면은 집중으로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직접 찾아가서 뵙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도 그 어떤 중증 그러니까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직접 현장에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 그런 어떤 케어 활동, 심리적 지지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어디 리플렛에 한번 본 것 같아요. 네네. 그거 보니까 그 부설 양주시 자살 예방 센터라고 또 이제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런 자살 예방 관련해서 업무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사례 관리 이런 것도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업무를 사실은 이제 2명의 전담 인력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예. 이게 이제 각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마다 부설로 자살 예방 센터를 다 설치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8명의 자살 예방 센터에 인력이 있고 거기에 팀장 한 분이 전체 이제 그 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양주 시민의 자살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자살 시도로 그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동의를 하신 분들에 안에서 한해서 이후에 이제 지속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네. 어떤 그런 대상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네요. 이제 병원과 또 연계하고 네, 또 맞습니다. 상담센터하고도 네, 연계하고 맞습니다. 또 시하고 또 연계해가지고 네, 네, 네. 예. 특히 자살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우울증을 같이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 우울증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치료비 지원도 하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서 자살 고위험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자살 예방 또 이제 이런 업무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네네. 혹시 어떤 그런 예방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사례 관리를 통해서 네네. 혹시 우리 자살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 대상자가 네네. 좀 온전하게 이렇게 변화된 것도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한 가지 뭐 사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좋은 것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요. 실제로 이제 자살 시도로 이제 네.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센터에 등록되게 되면은 자살 예방 센터의 선생님들이 네. 계속 상담을 모니터링도 하면서 하고 이제. 네, 약물 치료를 하게끔 도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사실은 자살 고위험군이었던 분이 네. 실제로 자살 위험도가 낮아지면서 취업도 하시고 네, 그래서 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신 분이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경찰 현장에서 그 자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이제 그 차량 안에서 연탄 가스를 이렇게 이제 펴놓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신 분들을 네네. 전에 한번 저희들이 이제 구조를 했는데 네네네. 또 며칠 있다가 또 자살을 또 시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지속적인 어떤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네네네. 거네요.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자살 고위험군들, 특히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응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살 시도 시점에 누군가가 막아준다고 하면은 마음을 돌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살 시도하는 고위험군들은 가능하면은 응급 입원이라든가 보호 조치를 한 이후에 저희가 또 다시 예, 사례 관리를 하고 대면 상담을 지속하면서 치료를 받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 참 어떻게 보면은 한 생명을 이렇게 이제 구조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뭐 소방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렇게 어떤 타기관에 연계한다라든지 또 아니면 병원에 연계한다든지 해서 네. 또 약물 치료까지 또 이렇게 하고 네. 또 직접 그 가정이라든지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케어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살 예방 센터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은 심지어 이제 화덕하고 네. 예, 연탄을 피울 네, 수 있는 그렇죠. 화덕하고 연탄 집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다 수거해서 네. 뺏어가지고 오시거나 집에 아니면 이제 예, 그 집에 있는 이제 것들을 농약 같은 걸 보관하시는 아. 분들도 있으세요. 제초제 같은 거. 네. 지금은 괜찮아요. 그라막성 같은 거는 아주 맹독성이기 때문에 마시면 거의 사망에 이르는데 네. 지금은 판매 금지 됐어도 이 제초제를 파는 그런 농약사들이 이제 업체들에서 업체가 있네. 가지고 있던 제초제를 이제 간혹 이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거를 사놨다가 제초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로 저희가 번개탄 네, 그리고 아까 농약, 농약 뭐 네, 그런 것도 그런 이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면은 현장에서 수거를 하고 네, 이제. 거의 뺏어오다시피 네. 해서 자살을 예방하도록 예방하는 네, 데 역할을 도움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있군요. 네. 이제.
야, 참 우리 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좀 힘드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농약이라든지 연탄 뭐 이렇게 그 집게라든지 또 이제 가지고 오면 또 왜 내 또 네, 개인 걸 네, 또 가지고 가느냐고 네, 또 이제 네, 네. 그것 때문에 또 다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자살 이렇게 이제 그런 관련 업무도 하고 계시지만은 또 알코올 중독자 또 이런 관련 업무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그 사례 관리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알코올 의존증이라든지 알코올이 좀 심한 중독자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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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을 이렇게 어디 이제 병원이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분들 네, 네. 어떤 비용 같은 건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사비로 또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알코올 중독 관리 사업은 사실은 이제 예. 그 경기도에 예를 예. 들면 예. 경기도에서는 저희하고 고양이 이제 그 아, 그럼 양주시하고 양주하고 고양시가 이제 고양시 그 알코올 중독 관리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예, 2년 전에 받았는데 그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100만 인구이기 예. 때문에 거기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개설을 했고요. 아, 별도로 독립돼 가지고 네, 이제 아예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음. 알코올 중독 관리팀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팀으로 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팀에서 4명의 전담 인력이 알코올 중독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두 꼭지예요. 이제 정말 많이 알코올 중독으로 망가지신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하고 실제로 알코올 중독으로 가기 전에 치료를 받아서 중독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아, 그 두 가지 분류가 있네요, 이제. 고위험군들을 예. 그 분들을 사실은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네. 예, 그 치료비 지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현재 경기도에서 이제 특별 사업으로 지금 고양시하고 네, 네. 양주시에 이제 거주하는 분들은 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그 받으시고 혜택을 지금 받고 네, 계시네요. 네. 이게 전국으로 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네,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제 알코올로 인한 그런 범죄도 많잖아요. 너무 그래서 많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것도 국가에서 나서서 네, 어떤 네. 타 도시 같은 경우도 이런 지원금이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네네. 어떤 정신건강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네네네. 그런 교육 사업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또 이동 상담 네네네. 또 아니면 홍보 캠페인 등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사실은 이제 그 현장에 찾아가는 상담실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저기 덕정 역사 예. 아니면 양주 역사 아니면 그 집합 건물인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서 우울증 검진도 아, 해드리고요. 직접 네. 이렇게 이제 네, 검사도 맞습니다. 해드리고. 네, 네. 우울증 검진도 해드리고 알코올 고위험군들을 이제 조금 걸러내는 그런 이제 검사 도구가 있어요. 오디트 K라고 그런 음. 검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그 대상자들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례 관리라든지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또 현장에 그러니까 네네. 다중이 이렇게 이용하는 어떤 그런 네, 지역 전철역 주민들을. 역사라든지 네네네. 또 주민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네네, 맞습니다.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네네. 홍보도 하시고 또 네네. 이제 검사도 좀 네, 해주시고 또 맞습니다. 이제 상담도 하고 계시네요. 네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알코올 의존증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직업 재활 뭐 그런 서비스도 하고 계시는가요? 네, 저희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제로 이제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있고 자조 예. 모임이 있긴 한데 사실 일반 이제 대상자들이 네. 알코올이나 이제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직업을 유지 못하고 예,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치료 받으시면서 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일상생활 복귀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직업을 예, 찾을 수 있는 그런 유관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그쪽으로 이제 연계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나 이런 쪽으로 아, 그러면은 네,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런 쪽으로 이제 유관기관하고 네 맞습니다. 직업 재활을 위해서 또 연계를 네네, 해드리는 네네. 그런 걸 또 하고 계신. 자활, 예. 양주시 자활 지역 센터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이렇게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지금 우리 이제 김경희 부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렇게 우리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이제 뭐 알코올 중독증이라든지 네네, 또 아니면 자살 또 관련자라든지 네네네, 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대로 또 이제 이수를 하고 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네네네, 직업 재활까지도 또 이렇게 네네네, 연계를 해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네네. 주변에 계시는 분들 우리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을 좀 두드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센터장님, 네네. 우리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렇게 어떤 정신건강 문제, 또 자살 문제, 네네네. 또 알코올 중독 문제, 네. 이런 사례 관리, 네네네. 또 이제 그 직업 재활 문제, 이런 네네. 서비스까지 네네.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직원들 어떻게 힘들다고 안 하십니까? 이런 업무들 이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직원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가장 힘든 건, 그러니까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이제 가족들을 상담하는 쪽에서 그 자타의 위험이 있는 네, 분들을 다룰 때 사실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언어 폭력도 많이 네. 당하고 실제로 너무나 많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초기 대응 팀에 그렇죠. 계신 선생님들은 저도 이제 초기 대응팀에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몇 번은 네네네네. 제가 이제 우리 네네. 직원들도 나가고 저도 네네. 직접 나갔잖아요. 이제 네네네네. 정신적 질환 앓고 있는 분들 네네. 입원하는데 또 이제 입원 안 한다고 네. 또, 네. 응급 행정 입원 네, 할 때 정말 사실은 경찰관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 집행하는데, 네, 네, 업무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민경찰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경찰관 네. 분들한테 네, 네. 좀 이제 당부를 드리면은 네.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혹시 응급 입원이라든지 또 갑자기 이제 정신질환자들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협조 요청을 하면은 네, 네. 좀 협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든 우리 경찰 업무지만은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시민경찰 TV 시청자분들에게 네, 네. 혹시 그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은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아, 네. 이게 이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사실 코로나19를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예, 혼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예. 혼자 계시다 보니까 혼술을 하거나 혼자 사실 술을 네, 드신다든지, 맞아요. 예. 예. 혼자 우울감 때문에 또 많이 힘드신데 주변에 이제 도움도 요청 못 하시고 계신 분들 이런 음, 분들이 사실 굉장히 그 정신적인 고통을 심리적인 고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럴 때는 정말 힘들 때 누군가한테 한마디라도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 현장으로 나가셔서, 현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전화로 그 통화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기 때문에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제 김경희 부센터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이웃 주민들이 역할이 네, 크네요. 네, 왜냐면은 맞습니다. 그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몸도 성창기 때문에 네네. 움직이기도 네, 힘드니까 이제 맞아요. 외출도 잘 못하시고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문안 인사를 통해서 네네. 혹시 이제 이렇게 몸이 좀 안 좋고 하시면은 네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그쵸. 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제 전화를 드려서 네, 좀 맞습니다. 협조를 해주시면은 네, 그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이제 받을 수 네네. 있겠네요. 힘드신 분 본인뿐만이 아니라 네. 주변에서 힘드신 분들을 보셨을 때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그때 해주시고. 발견했을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이웃이 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 부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민경찰 TV 정신하고 또 똑같네요. 왜냐면은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을 때 그냥 네. 지나치지 말고 꼭 그 관련된 어떤 유관 네, 단체라든지 맞습니다. 네. 아니면 어떤 기관이라든지 네, 네. 또 이렇게 연계를 해주고 또 신고라도 해주고 네, 전화로 드려서 네, 네. 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네, 네. 정말 안전한 사회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같이 우리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김경희 부센터장님과의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13번째 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